41번 가 지역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봉창 의사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김구가 조직한 한의애국단 소속의 유명한 단원이 윤봉길과 이봉창이죠. 윤봉길은 상해 홍코공원에 폭탄을 던졌고요. 이봉창은 일본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을 했습니다. 따라서 1번이 되겠죠. 예, 1번. 자, 그러면 일본과 관련된 것인데,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일찍부터 유학생들 또는 뭐 취업 목적으로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 중심에 대해서 1919년 28 독립선언을 발표를 해서 이게 3.1운동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박용만의 대조선 국민군단은 미주 하와이에서 이제 결성이 되었습니다. 1914년이요. 한인 자치기구로 경학사가 설립이 된 곳은, 자, 이게 한반도가 있으면 민족의 영산 백두산이 이렇게 해서 송화강이 흐르죠. 그 다음에 이 바닷가 쪽은 이제 러시아령 연해주가 되겠고요. 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이 이제 서간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지역이 이제 북간도가 되고요. 흔히 말하면 간도는 보통 북간도를 말하는데요. 아무튼 이 서간도 쪽에 신민의 회원들이 집단 이주를 해서 서간도 삼원보 지역에서요. 그래서 자치기구로는 경학사를, 그 다음에 학교로는 신흥강습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되죠. 이거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권업회는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 한인 기구이죠. 1911년에 조직이 되었고요. 3년 뒤 1914년에는 대한광복군 정부로 해서 군정 형태까지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외교 활동을 위해 구미위원부가 설치되었다. 자, 이것도 이제 미주 지역에 설치가 되었죠. 예, 이승만이 주로 이쪽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가 종교활동으로 오는 것은 손병희 선생을 추모하노라. 그리고 한울림이 나오죠. 손병희는 이제 동학의 교주이자 나중에 동학 내 친일 세력을 몰아내고 따로 이제 명칭을 바꾸게 되죠. 천도교로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동학 천도교가 되는데, 천도교는 이제 그 사회적 약자들을 계몽시키는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이라든지 어린이들, 청소년 등등등등. 그래서 이제 뭐 소년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종 신문이라든지 잡지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신문으로는 만세보라는 것이 있고, 잡지로는 여기 3번에 나온 것처럼 개벽이라는 잡지라든지 신여성 이런 것 등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만주에서 의민단이라는 무장 조직을 조직한 것은, 이건 이제 의외로 천주교가 되겠습니다. 항일단체인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이거는 단군을 숭배하는 이제 대종교인들이 이제 만든 것이고요. 나중에 이게 북로군정서로 군사 조직 형태로 이제 탈바꿈되고요. 여성 교육을 위해 이화학당을 설립한 것은 개신교 쪽이 되는데, 개신교의 스크랜튼 부인이, 선교사인 스크랜튼 부인이 1886년 최초의 여성 근대식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전개했다. 자, 이것은 원불교가 되겠습니다. 예, 뭐 저축, 개간 이런 것 등을 힘쓰자는 새생활 운동을 원불교 쪽에서 제창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장산사 사장 정세권인데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제정한 거, 그러면 한글 연구단체 조선어학회가 되겠죠. 예. 자, 조선어학회 활동은, 자, 여기 나온 것처럼 한국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제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큰 사전, 이것을 이제 편찬을 하는 도중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강제 해산이 되었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요거 이전에 그 전신이 있었죠. 조선어 연구회가 있었는데, 예. 이 단체는 이제 어떠한 활동을 했냐면, 가기한날, 이제 한글날이 되겠죠. 이것을 제정을 하고 잡지로 한글이란 또 잡지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국문연구소를 세웠다. 국문연구소는 최초로 나타난 국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기구이죠. 대한제국 학부 내에 1907년 세워가지고 지석영이라든지 주시경 선생, 한인생 주시경 선생이 여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 자, 요거는 이제 신민의 어떤 산업활동과 관련된 것이죠. 자기회사와 함께 태극서관을 운영했고요. 기간지로 만세부를 발간했다. 앞서 그 천도교 얘기 나왔었죠. 천도교에서 만든 기간지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한글 신문을 발행한 것은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독립신문이 이제 1896년 4월에 창간이 되고 3개월 뒤에는 독립협회가 설립이 되면서 기간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4번 가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온 것은, 저는 지금 국민학교 현판을 떼어내고 초등학교 현판을 달고 있습니다. 자, 일제가 뭐뭇을 공포하면서 사용된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일제 잔재 차원에서 1990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국민학교는 황국 신민의 학교다. 말 그대로 황국 신민화 교육, 이게 바로 일제 민족 말살기 때 있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죠. 보통 이제 민족 말살기 그러면 뭐 1931년 만주사변부터 잡는 사람도 있지만, 좀 좁게 본다면 1937년 중일전쟁,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일본인과 동화시키려는 그런 노력, 그리고 총동원시키려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가동시키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전쟁의 분위기, 중일전쟁, 그 다음에 총동원법, 국가총동원법을 1938년 제정을 하고, 그래서 인적 물적 수사가 함께 황국 신민화 교육, 이것을 이제 시키는 것이죠. 내선 일체를 내세우면서. 그래서 1941년에 천황 칙령으로 기존의 그 이제 소학교라고, 이제 심상소학교, 초등학교를 심상소학교라고 했는데 이것을 국민학교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황국 신민의 서사, 그 맹세문도 당연히 암송을 했겠죠. 예, 이거 외에도 뭐 신사참배라든지, 뭐 일본식으로 이제 성을 갈아버리는 창씨개명, 이런 것 등도 같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위해서 토지조사령을 1912년에 제정을 했고요. 미세협정은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이제 당시 만주 군벌과 함께 서로 협력을 해서 인도하는 조약이 되겠습니다. 1925년에 체결이 됐고요. 자유시 참변은 구소련의 지원을 약속을 믿고 모든 만주에 있던 독립군들이 이제 집결을 했는데, 이 항일 이 독립군들을 이제 소련 적군이 지휘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이제 무장 해제를 시키는 과정에서 거부하는 우리 다수의 그러한 독립군들이 엄청난 희생을 당했죠. 이게 1921년 6월에 있었습니다. 뭐 참고로 요즘 뭐 홍범도 장군 얘기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홍범도 장군의 부대는 이제 피해를 입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소련에 이제 이제 적극적으로 뭐 협력을 했다기보다는 아무튼 이제 제휴를 하게 된 것이고, 나중에 이제 공산당원에 정식 입당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뭐 레닌, 트로츠키까지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1924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밀립작 설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제가 선수를 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시민의 서사가 보통 중일전쟁 이후 이제 본격화돼서 1937년부터 계속 하게 되었죠. 예,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45번 밑줄근 선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이 사진은 재헌국회 구성을 위해 유엔 한국임시연단에 실시된 바로 50총선이죠. 남한만의 단독 총선이죠. 1948년. 예.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평등, 보평직비라고 하죠. 직접 비밀 선거이고요. 21세 이상 남녀는 다 가능하고요. 근데 그 제주 지역이 두 곳은 당시 이제 4.3 항쟁 등으로 인해서 실시가 못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이다. 6.25 전쟁 중에 진행이 되었다. 아니죠. 6.25 전쟁 중에 진행이 된 총선은 없고요. 다만 이제 재헌국회는 2년밖에 안 돼서 이게 이제 5월이죠. 그래서 1950년 5월 6.25 전쟁 한 달 전에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게 되었습니다. 민의원과 참의안을 선출하였다. 자, 이거는 1960년 내각 책임제 4.19 혁명의 결과물인 내각 책임제 개헌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민의원만 있었는데 참의원을 새로 이제 뽑게 되었고요. 유신헌법은 1972년에 있었던 거죠. 3.15 붕정선거로 불리게 되었다. 이건 1960년에 있었던 정부통령 선거였었죠. 자, 다음 46번. 다음 문서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른 것은 삼청계획, 국보위, 국가보위비 등 대책위원회. 이거 이제 그 바로 1980년 신군부가 등장하죠. 박정희 정권이 1979년 11.6 사태로 붕괴하면서 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전두환, 노태우 당시 이제 군인이었었죠. 가 이끄는 이제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를 통해서는 군권을 장악을 했고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령 확대를 통해서 이제 정치 권력까지도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한 다음에 국보위를 설치를 하면서 이제 권력 장악에 나서게 되었죠. 그리고 8월에 이제 전두환이 이제 새로 이제 개헌을 유신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에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게 불과 석 달도 안 돼서 다 이루어진 것이죠. 5.17 이 조치 이후에. 자, 그래서 당시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삼청교육대 이제 군부대에서 개조를 시킨다는 거죠. 범죄자뿐만 아니라 우범자까지도. 자, 오죽했으면은 이제 감옥으로 보내달 정도로 아주 무자비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언론 탄압이라든지 강제 해직을 시키고 막 등등등등 그러한 공포 이런 거를 정치를 펼쳤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1980년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바로 요 시기가 되겠네요. 요 12.12 군사반란에서 전노 신군부와 군권을 장악을 했다. 그 이후에 이제 권력을 장악한 일환으로서 이런 공포 정치를 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47번.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는 개헌의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허정과도 정부가 들어서고. 자, 이것은 바로 4.19 혁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4.19 혁명은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돼서 일어났죠. 자, 그리고 일주일 뒤인 딱 4월 26일 이승만은 권력을 여기 허정에게 남기고 하야하게 되고요. 허정과도 정부는 6월에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4.19 혁명이 되겠고요.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가 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7.4 남북공동선언과 관련이 되어 있죠. 1972년인데 그 조치의 결과 바로 남북 간의 어떤
기구가 나오게 되는데 남북조절위원회와 한라인이 직통전화가 개설이 되었죠.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하였다. 아까도 나왔지만 5.17 신군부의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격렬한 광주 지역의 그러한 민주화운동이 있었고요.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6월 민주항쟁에 영향이 되겠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1987년이고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1945년 8월 10월에 해방 직후 바로 여운형이 기존의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당시 미 군정이 들어서기 전에 일본 총독부로부터 행정권과 치안권을 이양받았습니다. 48번 가에 해당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량 외관을 통한 일본 간의 교역, 강화도 조약으로 인한 개항, 6.25 전쟁 중 임시 수용권, 바로 부산이죠. 자, 여기 초량 외관은 기존에 이제 조선 전기에는 부산포, 연포, 제포라고 해서 부산, 창원, 울산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개항이 됐는데 조선 후기에는 한 군데 초량, 부산 외관 쪽으로만 교역을 했고요. 강화도 조약 때도 부산을 최초로 개항하고 나머지 이제 두 곳을 추가로 개항을 했었죠. 6.25 전쟁 중 부산의 임시 수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부산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오는 것은 이것은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무실의 고문의 효과를 극대화하게 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 건물에서 대학생 누구가 박종철이 이제 고문 끝에 이제 죽게 되죠. 이게 이제 1987년 1월에 들어서자마자 전두환 정부의 이러한 비도덕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을 문제 삼아서 이제 시민 제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두환 정부는 4월 13일 호헌 조치를 발표하게 되는데 현행 헌법을 지키겠다는 소리죠.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6월 민주항쟁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 것이죠. 이때 시위 과정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한열이 6월 민주항쟁에서 최루탄에 맞아서 죽게 되고 결국 시민들의 분노는 거의 전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6.29 민주화 선언,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이자 대표인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 수용하겠다. 그래서 결국 10월에 개헌으로까지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행 헌법이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김주열은 4.19 혁명과 관련된 인물로서 3.15 부정선거 당시 경찰이 쏜 최루탄에 의해서 희생이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시체가 4월 11일 날 떠오르면서 분위기는 고조가 되었고요. 죄송합니다. 이한열이 아니라 여기 박종철이 되죠. 죄송합니다. 박종철 이분이 이제 고문치사로 당하고 민주항쟁에서 시위 도중에 이제 최루탄에 맞아서 이한열 열사가 죽게 되고, 윤상원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 그 관련 인물이기도 하죠. 영혼 결혼을 시켰죠. 그 다음에 전태일은 1970년 이 땅에 노동운동에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이죠. 분신을 하면서 이후 노동투쟁이 이제 이 전태일 역사의 그러한 뜻을 받아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식에 다시 온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얼굴만 봐도 이분 김영삼 정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김영삼 정부 제일 많이 나온 게 금융실명제죠. 예. 이건 뭐 아주 잘한 일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OECD를 좀 너무 좀 성급하게 가입을 했어요. 선진국인 것만큼 어떤 명예도 있지만 부담해야 될 막대한 비용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996년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그 이듬해 드디어 금융 위기가 터지죠.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세요.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 이건 이제 김대중 정부 때죠.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역시 김대중 대통령 때 2002년. 한미 자유무역 협정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되겠죠. 고. 통일 주체 국민에서 대통령 선출했다. 이제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두 차례 선출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하여서 제46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